자, 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 실력원 문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진도까지 나가면 1단원이 끝나요. 역학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기 파트를 좀 나가도록 합시다. 알았지? 그래서 얘기했던 전기 파트까지는 좀 나가놔야 될 것 같아. 이게 한 학기에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전기 파트까지는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준비를 좀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01페이지에 나오는 실력원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평면을 뭐 블라블라 해서 그지? 해서 자, 요렇게 있고요. 높이가 h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이 굴러가는데 속도 v로 굴러가고 있고 자, 중간에 마찰 구간이 있습니다. 이 마찰 구간의 높이는 소문자 h래요. 스몰 h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 내려와서 굴러갈 때는 2v의 속도로 굴러가고 있고 반대쪽에 얼마? 높이가 h인 지점까지 다시 공이 올라가서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저 라지 h 원래 처음에 출발했던 요 높이 h는 얼마나 되겠니? 하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에서 얘가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에너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겠죠. 특히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서는 뭐 여기를 가라고 할까? 가, 나, 다 요렇게 따져본다면 나하고 다에서는 지금 나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겠죠. 그지? 운동 에너지만 있을 거고 반면에 여기 다에서는 지금 뭐라 그랬어? H인 지점에서 정지한 여기서 정지했대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겠지. 그죠? 위치 에너지만 있을 거고 그리고 중간에 마찰 구간이 없으니까 여기 둘의 에너지는 같겠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찾아서 얘를 빼야겠지. 그죠? 그러면 요 마찰에서 이제 얼마큼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 가지점에서 에너지는 얼마였을까? 가에서는 얼마? 자, mgh로 가니까 얘 지금 물체의 질량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지? 그냥 임의로 그냥 스몰 m이라고 둡시다. 그래서 mgh 요렇게 들어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있었겠죠.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 요런 이제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나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나에 가서는 2분의 1 m 2v의 제곱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에 가서는 얼마? m g h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 그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자 얘를 저걸로 바꿔볼 수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러면 여기는 요게 mgh가 되는데 요 계산하면 얼마 되니? 4v 제곱이 되니까 2mv 제곱이 되네. 그죠? 그러면 mg 스몰 h가 그죠? 2mv 제곱에 해당하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야 얘가? 이게 4분의 1이죠. 그지? 그러면 얘를 자 요거 말고 자 mgh에 4분의 1 요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죠? 해서 뭐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h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보기에 보니까 얘를 뭐로 정리해야 돼? h로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얼마 h 이렇게 돼 있잖아. h로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 힌트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마찰 구간에서 여기서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는지 요걸 좀 찾아내야 됩니다. 저기에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을까?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의 에너지 차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근데 자, 이 문제에서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은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림 바로 위에 줄 보면, 넷째 줄, 제일 끝에 등속도 운동. 자, 마찰 구간에서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고 돼 있죠. 그 등속도 운동에 체크를 해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공이 이렇게 굴러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동안 등속도 운동을 했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얘가 굴러갈 때 속도가 뭐 달라졌겠지. 뭐 V 다시였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마찰 구간이 끝나는 요 지점에서도 얘 속도는 얼마야? V 다시죠. 그러면 요 마찰 구간이 시작할 때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하고 요 마찰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같은 거지. 속도가 같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이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는, 그치?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 거고, 뭐가 줄어드는 거야? 위치 에너지만 줄어드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에 에너지 차이는, 마찰에 의해서 줄어든 에너지 차이는, 뭐, 요 위치 에너지, 높이 스몰 h에 대한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고.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에서 감소한 마찰에 의해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라고? mgh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기하고 차이가, 여기로 해볼까, 여기? 어차피 여기랑 에너지 같은 거니까. 그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 에너지 차이가 mgh가 돼야 돼. 근데 여기가 mgh였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였다는 얘기야? 2mgh였다는 얘기겠지. 근데 얘가 4분의 1 mgh였으니까, 그죠? 얘는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7 mgh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에 해당하는 값이? 요 라지 h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에 해당하는 거다? 4분의 7 스몰 h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여기서 요 구간에 등속도 운동 한다는 거를, 그치?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줄어드는 건 사실은 이 역학적 에너지 전체에서 줄어드는 건 사실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만약 마찰 구간이 없었다면 내려오면서 공은 어떻게 됐어야 돼? 더 빨라졌어야 된다고. 마찰 구간이 없었다면. 더 빨라지면서 사실은 뭐 했어야 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야 되는데, 그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았잖아. 사실 요 마찰에 의해서 뭐가 줄어드는 거야, 사실은?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근데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건 뭐가 됐건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전체는 요만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지우고. 네? 아까 그 전화기 어디 갔지? 출석 체크하는 거? 누가 갖고 있냐? 다 했지? 네. 됐어요? (2번) 한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 B를 뭐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자, 그럼 일단 그림으로 보시면, 자, 여기 높이가 얼마? 2h인 지점에 박스가 있고 스몰 m a. 자, 그래서 얘가 여기 와서 요 a하고 b가 충돌 하나 보네. 얘 질량이 m, 얘가 3m이고 여기서 두 물체는 자 정지했대요. 그리고 여기에 마찰 구간이 있네. 그리고 여기에서 3m인 b가
높이가 얼마? h인 지점에서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충돌한 후에 A와 B가 정지했대요. 그럼 마찰 구간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냐? 요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얼마큼 감소했니? 이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렇다면, 자, 이거는, 한번 봅시다. 얘가 내려와서, VA, VB. M과 3M. 그러면 먼저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 문제 풀 때, 참고로, 이렇게 지금 충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든지 지금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얼마큼 줄어들었는지 뭐 요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뭐도 따져야 되냐면 운동량, 충격량도 따져줘야 돼요.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충돌한 후에 정지했잖아. 그럼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그죠? 나중 운동량이 0이라는 얘기는 충돌하기 전에 얘네 운동량도 얼마였단 얘기야? 합이 0이었단 얘기겠지. 그죠? 그러면 자 A하고 B가 충돌하기 전에 요렇게 오고 있었는데 이때 얘 운동량과 얘 운동량 충돌하기 직전에 운동량이 얼마? 0이었단 얘기야. 합이. 그럼 A가 질량이 M이었고 B가 3M이었으니까 그럼 얘네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A가 지금 오른쪽으로 우리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가 얼마? A가 3V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다면 B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V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다고 해야겠죠. 그래야 얘가 플러스 3MV가 되고 마이너스 3MV가 돼서 합이 0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가 얘 지금 B는 뭐야? 마찰 구간 지나온 다음에 속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찰 구간 지나온 다음에 속도가 이렇게 됐다는 건데 자, 그럼 다시 A가 어디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였어? mgEh 이렇게 될 거고 뭐 g를 뭐 하러 한 얘기는 없지? 오케이. mgEh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3mgEh가 아니지. 그냥 h지. (3mgH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 와서 얘 충돌하기 직전에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얼마? 2분의 1 m의 3v제곱과 9v제곱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요걸로 그대로 바뀐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 알 수 있는 게 지금 A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A에 대해서. A가 자, EMGH는 그지? 싹 다 저걸로 바뀐 거 아니야? 4.5 MV제곱으로. 그죠? 그럼 B는 3mgH였으니까. 그죠? 이거에 얼마? 2분의 3배. 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겠지.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니? 에이. 이게 계산해 보니까 얼마였어? 3분의 7?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2분의 9였지? 2분의 9 MV제곱. 그럼 요거에 얼마? 2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그죠? 그럼 얼마? 3, 9, 27? 4분의 27? MV제곱? 맞냐? MV제곱, 요렇게. 가게 되면, 그지? 자, 얘가, 이걸 또 MGH로 바꿔야 되는구나. MGH로. 여기서 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3m의 V의 제곱이었고, 그지? 2분의 3.
4분의 6. 그러면, 여기에서, mgh가 2분의 3 mv 제곱을 빼면, 3mgh에서 저걸 빼야 되네? 요렇게 빼야겠구나. 그래서 소비된 걸 빼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원래 잠깐만. 얘가 mgh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요걸로 정리해야겠네. 3mgh 있던 거에서 얘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이 되는 거니까 충돌하기 직전에.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3 mv 제곱을 빼야 된단 말이지. 그지?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구나. 됐나? 이걸 빼면 되겠지. 그죠? 얘가 여기 마찰 구간을 지나가기 직전에, 요때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같을 거니까, 그죠? 여기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찰 구간을 지나갔더니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 됐다는 거잖아. 됐어? 그럼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되지. 다시 하면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되잖아. 그럼 그게 마찰 구간에서 줄어든 게 되겠지. 자, 그러면 그 값이 얼마, 이걸 이제 mgh로 바꿔줘야겠지. 그럼 얘잖아. 이거에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지? 그러면 얘를 이거에 3분의 1로 바꾸면 되겠네. mgh로 바꿀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2에 3분의 1이니까 얼마? 3분의 2 mgh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럼 얘는 3분의 9가 되는 거니까 빼면 얼마? 3분의 7 mgh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아까 여기 이거 할 필요가 없었구나. mgh로 정리하는 거니까. 됐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요걸 했었어야 돼, 요거. 운동량, 충격량 이용해서. 그래서 얘네 속도를 구해서 그걸로 운동 에너지를 구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그 역학적 에너지 관련해서 문제 나올 때 충돌이 나오는 경우는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충돌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됐나? 그래서 보시면 되고. 지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줄의 실험 장치에서, 자, A 또는 B를, 자, 일정한 속력으로 각각 낙하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A, B가 낙하한 거리에 따라 물이 얻은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실험 장치는, 자, 뭔지 알죠? 요렇게 물이 들어있는 통이 있고, 요 안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추에 연결되어 있고, 추가 내려가면서, 그지? 그러면 실을 쭉 감아 당겨서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날개가 회전을 하겠지. 회전을 하면서 물을 돌리니까 여기서 물의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 열 에너지로 바뀐 거지. 그럼 여기에서 뭐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게, 여기에서 뭐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는 실험 장치예요. 그치? 자, 그런 실험 장치에서, 자, 뭐래? 추가 A하고 B 경우에, 자, 추의 질량이 2m이었고, 그 다음에 낙하한 거리가 h일 때, 물이 저렇게 해서 얻은 열량이 얼마? Q1만큼의 열을 얻었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추의 질량이 m이고, 추의 낙하 거리가 3h일 때, 요때 Q2만큼의 열량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보기를 한번 보니까, Q1과 Q2 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누가 더 크냐, 작냐, 요 정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일단 역학적 에너지만큼 전체 감소했을 테니까, 역학적 에너지 구해보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EMGH가 될 거고, 얘는 MG3H, 요렇게 되겠지? 이게 더 크겠죠? 그지? 2대 3의 비율이 될 겁니다.
당연히 전환된 열 에너지도 얘가 더 많겠지. 그죠? 그래서 보기 이제 바로 보시면, 자, 추가 낙하할 때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B가 더 큽니다. 원래 요만큼 있었고 요만큼이 다 바닥에 도달하면 0이 된다는 거니까. 그죠? 자, 니은 Q1보다 Q2가 더 크다. 이건 맞는 얘기죠. 자, 열의 일당량은 A를 낙하시킬 때가 B를 낙하시킬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열의 일당량은 우리가 기호로 J를 쓰는데, 물의 경우에 4.2 줄 퍼 칼로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마 우리 그 교재에는 4.2 킬로줄 퍼 킬로칼로리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똑같은 얘기야. 킬로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물의 양이 좀 적을 때는 보통 요 위에 걸 많이 쓰고요. 양이 좀 많으면 밑에 걸 씁니다. 그치? 그건 뭐 근데 이게 여기 4.2라고 하는 건 내가 외우고 있잖아. 잘 나오니까. 그치? 근데 이걸 너희가 외우라 뜻은 아니야. 외우라는 건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건 물일 때야. 물일 때. 그치? 이 열의 일당량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 만약에 첫 번째 실험할 때는 뭐 A 실험할 때는 물이었는데 B 실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에탄올을 집어넣었다. 그럼 물의 일당량과 에탄올의 일당량은 다른 거야. 그럼 값이 다르게 나온다고. 당연히 이건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일당량을 모르면. 근데 둘 다 물을 갖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A 실험할 때나 B 실험할 때나 열의 일당량은 같은 거야. 알겠지? 요 열의 일당량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물질 갖고 하면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지워요. 자, 이번에는 4번. 자, 4번에는 두 가지 실험 정치가 나오는데 가하고 나가 나와요. 자, 가는 요렇게 풍선이 연결되어 있는 시험관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물을 채웠더니 뭐 했대? 요 풍선의 크기가 요렇게 줄어들었대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자, 나에서는 자, 요렇게 비커에 물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얘를 가열했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기가 바로 봅시다. 이거는 자, 가에서 풍선 내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안에 기체가 있을 때 기체 에너지가 감소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부피가 감소했지. 그죠? 이게 부피가 감소하면 지금 문제에서 부피가 감소했다는 얘기 말고는 다른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물을 넣었더니 부피가 감소했대. 근데 물을 넣어서 부피가 감소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물의 온도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기체가 물에 잘 녹는 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피가 감소했다는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이 안에 온도가 감소해서 그지?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나? 샤를레 법칙. 온도 증가하면 부피 증가한다. 기체는. 그럼 거꾸로 온도 감소하면 부피 감소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부피 감소하는 거는 온도가 감소했다라는 요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힌트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들이. 자,
그럼 온도 감소했다는 얘기는 쉽게 해서 에너지 감소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 맞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니은 나에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물의 밀도는 일정하다. 가열한다며. 가열하면 열 에너지 주니까. 그럼 이 열을 구성하고 있는 뭐에? 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질 거예요. 그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고 부피가 증가할 겁니다. 그럼 부피 증가하면 그렇다고 얘네가 뭐 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지? 밀도는 질량은 일정하겠지. 그래서 밀도는 감소하는, 그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문제가 좀 조금 그렇긴 한데 허술하긴 한데 사실은 이거 과정에서 가열하는 동안에 물이 증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물이 증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들을 좀 주어줘야 돼. 조건들이 조금 허술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고 디귿. 자, 나에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대류가 일어난다. 그죠? 이 지금 밑에서 가열을 하니까 밑에 물이 먼저 가열될 거 아니야? 그럼 밑에 있는 물이 먼저 따뜻해지고 위에 있는 물은 아직 차가워요.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갈 거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니야. 밀도 때문에. 그죠? 아까 얘기해서 따뜻해지는 놈은 밀도가 감소하니까. 그럼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됐나? 그래서 이제 자, 요런 거 됐어요? 그래서까지 보시고 이제 뒤에 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잠깐 끊었다가